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포토샵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타이포 이펙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정형화된 글자를 불규칙한 선으로 또는 그 얼음이 갈라진 것처럼 깨진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인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크리스탈라이즈, 즉 픽셀레이트 크리스탈라이즈라든 이런 명령들을 이용해서 글자에 사용하게 될 불규칙한 선이라든지 아니면 배경 전체에 적용되는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효과를 만들어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좀 지우도록 할 거고요. 업로딩 시켜드린 파일을 오픈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구름 배경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이미지를 약간 좀 흐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가셔서 리듀스의 값을 여러분들이 설정한 값, 뭐 저는 3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은 뭐 약간의 어떤 이미지를 그 흐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필터에 픽셀레이트에 보시면 크리스탈라이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셀 사이즈를 물어보는 이펙트 창이 나오는데요. 그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셀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35 정도로 해서 약간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어떤 그 물질의 어떤 그 결정체처럼 그쵸?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을 약간 좀 더 마찬가지로 약간 좀 그 진하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여기서 약간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어저스트먼트를 누르셔가지고요. 그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레벨스와 커브가 있는데 커브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약간 좀 어둡게 하고 약간만 좀 더 밝게 해서 이렇게 약간 S 라인으로 조정을 하셔서 좀 진하고 밝은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암의 밝기를 좀 세밀하게 조절해서 깊은 색감을 표현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두운 부분을 좀만 더 어둡게 작업을 해서 이쪽 부분이 좀 많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쓰셔야 되는데요. 글자는 도구 툴박스에 T박스가 있겠죠. T 도구 툴을 누르시고 상단에 보시면 글자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 색은 일단 검정색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옴니 웹 컬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주름 모양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것을 끄시게 되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건데 일단은 웹상에서 작업을 하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색깔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옴니 웹 컬러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검정색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방법은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는데요. 뭐 저는 미리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 쓰셔서 이렇게 구현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이것은 그냥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인위적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줄 간격을 조금 제가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 간격을 줄일 때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제가 레이어를 하나하나 한 게 아니고요. 여기 한 줄 쓰고 엔터를 쳐서 이렇게 문단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글자 레이어 하나당 그 하나씩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편집하거나 글자 편집을 하실 때 좀 좋으신 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 강좌에서는 전체적으로 문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단 전체가 하나의 레이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글자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편집 모드가 되죠. 거기서 컨트롤 키하고 T키 원래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T키를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 바운딩 박스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요. 편집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글자를 편집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 간격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좀 줄여서 이렇게 좀 줄여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저하고 약간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한 30 정도로 줄여볼까요? 35 정도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자의 폰트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글자의 그 크기에 따라서 줄 간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저는 30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글자는 약간 좀 두꺼운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체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고딕체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줄을 이렇게 좀 띄워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구현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정도로 줄여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이 다 되셨으면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이것에 대한 편집을 좀 만들어 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타이포를 작업을 하셨으면 약간 이렇게 좀 구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좀 글씨가 좀 커지고 하나는 좀 적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Y자만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you're picking a fight now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도 살짝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ight me 싸울 거냐? 그래서 이건 좀 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밑에 I was just gonna say that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하셔서 구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줄 간격을 조금만 좀 넓혀서 이렇게 구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자가 이렇게 완성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또 마무리 하셔야 될 부분은 글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글자를 편집 모드로 하지 마시고 컨트롤 T를 누르면 프리 트랜스폼 툴이 나오죠. 거기서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전체적으로 화면에 크기가 좀 이렇게 완성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셔야 될 것이 이 글자 레이어를 이미지 레이어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그 레이어 박스에 여기 보면 옵션 바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누르시게 되면 레스터라이저 타입이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 레스터라이저 타입이라고 나와 있죠. 옵션 바가 아니라 그냥 레이어 상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자를 뭐로 바꿔주는 거, 이미지를 바꿔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라이저 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수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체를 저와 같이 빨간색으로 바꾸셔서 Alt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그럼 다시 좀 바꿀까요?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글자 레이어로 바꾸기 전에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글자를 빨간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레스터라이저 타입을 눌러서 이미 글자를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을 구현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쓰셨던 글자들을 약간 이렇게 불규칙하게 조각조각이 난 것처럼 불규칙한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패턴을 만드실 건데 패턴은 보통 파일에서 뉴 창을 눌러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여기서 저와 같이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두 개 레이어는 눈을 꺼버리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연필 툴을 누르시고요. 물론 색상은 흰색, 검정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위에 브러쉬가 1인지를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불규칙하게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특징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어떤 라인을 그룹군으로 만드신 이후에 여기에 보면 사각 선택 툴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정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Edit에 Define 패턴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점선 내에 있는 데이터가 뭐가 되냐 패턴으로 등록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네 그쵸? 자, 그래서 Define 패턴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efine 패턴으로 구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요 레이어 1번 레이어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우도록 할 거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하신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Edit에 Fill 누르셔서 유저를 패턴으로 그런 다음에 커스텀 패턴은 여러분들이 금방 등록하셨던 것을 OK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것을 다 켜볼까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배경이 아니라 글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레이어 1번이 지금 패턴이 들어간 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썸네일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점선이 잡히게 되겠고요. 일단 눈은 꺼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글자를 이미지로 바꿨던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그냥 거기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컨트롤 D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글자의 형태가 이렇게 불규칙한 어떤 그 형태로 선으로 구현이 된 걸 보실 수 있고 또는 이제 얼음에서 갈라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요? 여기에서 글자 이렇게 너무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자, 여기에서 사각 선택 툴 누르시고요. 물론 이 사각 선택 툴 눌렀을 때 위에 페더 값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전체를 잡아서 컨트롤 T를 눌러서 글자를 살짝 이렇게 좀 틀어버리죠. 이렇게 타이프로 저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I knew this was coming이라고 나왔는데 coming 부분을 다시 잡아서 다시 컨트롤 T 눌러서 여러분들 여기서 적당히 이렇게 구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에서 did you avoid me 해서 12건 왜 12를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컨트롤 T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태가. 그런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say that 부분만 이렇게 잡아서 좀 잡을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적당히 이렇게. 물론 뭐 저와 같이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선택 영역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애초에 글자를 작업을 하실 때 각각의 레이어로 분할을 하셨다면 이런 작업은 뭐 그 상태에서 바로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꼭 저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형태는 이렇게 구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did you avoid me 형태는 이걸 컨트롤 T를 넣어서 살짝 밑으로 좀 내려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서 작업을 하는 걸로 그래서 컨트롤 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이제 이 부분 내에서 이 그 밑 배경이랑 좀 혼합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글자 레이어 형태, 즉 그쵸? 글자가 이미지 레이어로 바뀐 형태를 클릭을 하시고 위에 보시면 블렌딩 모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값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 구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 fight me만 좀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다시 선택 영역을 요만큼만 또 잡아주신 다음에 여러분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이미지 어저스먼트의 Replace Color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치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이드를 한번 눌러주면 색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태가. 자, 그래서 저는 좀 더 다른 색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라색으로 좀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빨간색의 Fight Me 글씨가 보라색으로 바뀐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 퓨지니스 값을 얼마만큼 잡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좀 잡아주는데 일단 퓨지니스 값은 200으로 줘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 OK 버튼 누르고 컨트롤 D 눌러서 해제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구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를 누르시고 필터에 여러분 아트 스틱에 보시면 거기 보면 페인트 더버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브러쉬 사이즈는 한 25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샤프니스는 10에서 한 12 정도 주셔서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모양 형태가 구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OK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배경이 얼음의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뭐 색감을 좀 더 바꾸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의 휴 세츄레이션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값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살짝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뭐 보라 계열로 가셔도 좋고 그렇죠? 이렇게 구현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다른 것은 없이 그 정형화된 글자를 불규칙한 선으로 만들고 또는 그 얼음으로 갈라진 듯한 그런 효과를 줄 때 우리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불규칙한 선을 우리가 패턴으로 어떻게 또 등록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